자, 잘 보이죠? 근데 저기서 필기가 좀 잘 안 보인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성민이는? 가영이는? 그래? 오케이. 일단 해볼게요. 해보고. 딴 학년 친구들이 좀 잘 안 보인다 해서. 연구 방법은 했었고, 뭐지?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는 했었고, 이제 그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위해서 이제 자료 수집법에 대한 얘기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강의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일단 양적 연구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질적 연구에 대한 얘기를 좀 담아내어 보려고 합니다. 자료 수집법이 좀 많은 듯 해서 많기도 한데 양적 연구를 1시간 동안 하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애매하고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죠? 보시면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과학적 방법과 절차 파악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일단 뭐 거두절미하고 얘기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죠? 계속 얘기했던 강조점이지. 연구 방법이랑 자료 수집 방법은 상이한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관련성은 높겠지, 그지? 자, 시작하자마자 자는 친구 저 깨워주세요. 자, 상이하다. 기본적으로 연구 방법은 조금 더 커다란 틀 그리고 자료 수집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를 위한 어떤 절차이자 수단으로 받아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법을 묻는데 가는 양적 연구, 비는 질적 연구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았지? 넘어가. 그래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별 적절한 자료 수집 방법은 그치 질문지법, 실험법 그리고 질적 연구는 면접법, 참여 관찰법. 이지?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양적 연구, 질적 연구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은 쉽게 얘기가 나오지. 그지? 법칙, 양적 연구는 법칙과 일반화, 그지?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수치화, 계량화, 그지? 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해석을 하고, 그죠? 감정이입, 그죠? 아니다, 감정이입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 해석과 통찰, 그죠? 심층적인 어떤, 그죠? 파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감정이입이라든지, 그죠? 타인의 생활 세계에 들어가 본다. 이런 얘기 했었지, 그치? 이런 어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전반적인 맥락을 잘 담아줄 수 있는 자료 수집 도구들이 각각 이렇더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지법, 실험법 얘기를 보고 좀 시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남으면 수특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푸는 시간을 좀 드려볼까? 애매해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좀 판단을 해볼게요. 하고 일단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 것 같아. 일단 질문지법부터 가보게 되면은 그죠? 질문지, 설문지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여 응답하도록 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 된다. 된 거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다수의 사람들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지, 그지? 소수가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로 이렇게 쫙 뿌려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지? 좀 효율적이죠. 자료 수집 과정에 있어서 효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이런 데 있습니다. 그죠? 바로 그냥 배포 쫙 해버리면 돼. 옛날에 비해서 훨씬 효율적이어졌지. 그냥 구글 설문지나 뭐 네이버 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툭 만들고 뿌리면 쫙쫙 모이잖아. 얼마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니?
옛날에는 설문조사할 때 그거 일일이 종이로 했대요. 종이로 하고 그거를 체크하면서 그렇게 매겼다는데 지금은 이렇게 전산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그렇게 응답하도록 하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그렇지? 언어적 상호작용을 조건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 언어적 상호작용이라는 것도 얘들아 잘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 그지? 여러분들이 자료 수집을 할 때 할 수 있는 언어적 상호작용 방법은 읽히기, 그죠? 읽히는 방법이 있겠죠. 읽고 그 읽은 것에 체크하세요. 응답하기, 그지? 또 옆에 있었을 때는 직접 대화를 하겠지, 그지? 그렇지 않니? 아니 그렇잖아. 거기다 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로 옆에 이렇게 혜원이가 바로 옆에 있어. 혜원이가 바로 옆에 있는데 저 카카오톡 너 일주일간 카카오톡 대화 개수를 말해줘 하면 되는 거를, 자 거기 보면은 너의 카카오톡 대화 개수를 체크하게끔 되어 있는 선택지가 있거든. 골라보렴. 뭐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 그지? 그지? 그럴 때 그냥 지금 한번 세워서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대화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질문지법은 뭘까? 읽히게 하는 거에 언어적 상호작용이야? 대화를 하게 하는 언어적 상호작용이야? 읽히는 거지. 읽힌다라는 데 특징이 있어. 그죠? 읽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나중에 이제 장단점 얘기하면서 나오겠지만 읽지 못하는 사람들, 그치?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질문지법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문맹자들, 그렇지? 문맹자들은요 말을 못하는 사람을 문맹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읽지를 못하는 사람이야. 이게 숙지라고 읽지를 못하는 사람이야. 이 꼬부랑 지렁이 글씨는 뭔가요? 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뭐 숙지라고 하면 알고는 있어. 근데 그게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는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읽지를 못하는 사람, 대화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읽지 못하는 사람을 문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꾸로 면접법은 문맹자들이 하기 힘들까? 그렇지. 문맹자들은 질문지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뭐 요즘은 또 뭐 기술 발달해가지고 또 뭐 이거를 뭐 읽어주는 그거 하면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거 전제하지 않고 했을 때는 곤란하겠지만 문맹자들은 이제 면접법은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 차이가 있지. 어쨌건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계속 괜히 해봤어요. 두 번째, 그리고 모집단에 대한 표본집단의 대표성, 그죠? 모집단에 대한 표본집단의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어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었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얘기지만 영상이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너희들 또 뭐예요 하고 물어볼까봐 다시 또 찍습니다. 지금 그죠? 모집단 표본 집단이 있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예시가 뭐 그거였지.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뭐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그지?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K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했을 때 학급 응징력이 얼마나 좋았니, 얼마나 뭐 사이 좋아졌니,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지? 했었을 때 그 K 고등학생이 모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 다 돌아다니면서 자 너네 밑도 끝도 없이 자 너네 많이 또 해봐 뭐 이렇게 할 거냐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렇기가 힘드니까 일종의 표본 집단을 가져오는 거야. 그 표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에 참여하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질문지법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실험법에도 사실은 해당하는 말입니다. 네, 표집은 샘플링은 질문지법에서도 하고
실험법에서도 한다라는 점. 하는데 문제는 이 표본 집단들이 모집단을 대표하는가, 이것을 이제 대표성을 지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진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모집단이 청소년이야. 모집단이 청소년.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피로도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그 청소년의 대상으로 중학생, 뭐 찾다 보니까 중학생 정도로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거야. 대한민국의 뭐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 뭐 상남중학교 있나? 상남중학교 학생들 뭐 다른 학교 해야겠다. 뭐 명곡중학교 학생 뭐 100명. 명곡중 없어요? 몰라. 하여튼 있어. 그지? 100명.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명곡중학교 중학교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상남중학교 학생 100명이 청소년을 다 대표할 수 있어? 니들이 대한민국 청소년 대표할 수 있어? 있어요. 없다고 하자. 다른 학교들이 불만 갔잖아. 지금 이렇게 상남중 아이들이 지금 째를 보고 있잖아. 니들 아니잖아. 대표성을 지닐 수가 없죠. 그리고 니들은 지금 용호고야. 정신 차려. 용호고 학생들은 청소년 아닙니까? 맞잖아. 중고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모든 이제 그 너희들 또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을 수도 있지. 그지? 의무교육은 중등 3년까지잖아. 이제 고등학교 안 다니고 바로 자퇴하고 그냥 일할래요. 이런 친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청소년이에요. 그리고 특정한 어떤 법에 의해서는 만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 보는 견해들도 있어. 그런 것들 일일이 따졌을 때 사실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띄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었던 약간 일종의 야매가 대표성을 지닌다라는 선지가 나오면 어떻다고 보통 wrong answer. 보통은 틀리더라. 대표성을 띄기가 힘들거든. 애초에 표집 자체에서. 그 대표성을 띄게끔 하는 표집을 문제지에서 조건에 일일이 주는 것도 페이지 낭비고 하니까 보통은 대표성을 띈다 하면은 보통은 틀린 답인 경우가 많아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맞았던 선지인 걸.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걸 역용하거든. 가끔씩은 역용하니까 체크는 해보세요. 가장 확실한 대표성을 지닐 때는 언제일까? 전수조사. 무작위로 해도 난수 추출을 해도 쏠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표집 방법이 되게 다양해. 뭐 완전 난수 추출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K 고등학생들 중에서 뭐 이렇게 자 너 눈 감고 막 이렇게 로또 번호 하듯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로또 번호 너희도 받겠지만 골고루 나오디? 이제 물론 이제 반복을 하면은 이제 고루고루 나오지만 가끔씩은 막 31, 32, 33 이렇게도 나오잖아. 그지? 그 대표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어떤 표집 방법들이 되게 다양은 한데 지금 우리 수준에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 뭐 층화군집 해가지고 연령대별로 몇 명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굳이 그런 것까지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사회조사 방법론 그런 데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학 가서 하시면 많이 배우시고 지금은 그 땅에 필요 없어. 하여튼 대표성을 띄기 너무 어려워요. 알았지? 어렵다는 점. 그 대표성이 근데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일반화를 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너희들이 그치 청소년의 피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학생들이 우리 별로 안 필요한데 우리 한 2시 반이면 집에 가는데 하면 너네 화날 거잖아. 너네들이 아직 고등학생이 안 돼봤구나 막 이렇게 할 거잖아. 일반화가 안 되잖아. 반대로 너네들이 말도 중학생들한테 호소력이 없는 거지. 그지? 그런 것들이에요. 일반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대표성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질문지 작성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 숙지가 또 필요하게 되겠죠.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한 가지를 골라보세요. 배고프다.
골라오세요. 7번 기타. 기타를 기타 할 때 기타 씹어 먹는구나 우리 유성이는. 자, 그렇지. 나 라볶이 좋아한다 이러면 뭐 선택해야 돼? 기타. 아니 면 요리기도 하고 분식이기도 하고 떡볶이기도 하고 라면이기도 하잖아. 인가? 그래서 기타로 가야 돼? 그래 지금 니들도 헤매고 있잖아. 지금 뭐 선택해야 돼? 이러면서 떡라면은 그러면 라면이야 떡라면이야 면 요리야 분식이야? 떡라면 있잖아 여기. 떡라면 선택하면 되잖아. 그래. 그치 그 얘기야. 우리가 사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는 거야. 상호 배타성이 부족하다. 그지? 질문지는 상호 배타성이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중복응답을 시키게 하면은 이제 오염이 되는 거야 데이터가. 이렇게 막 혼자 하다가 뭐야 난 떡라면 난 좋아하는데 뭐 어디다 하라는 거야? 이러다가 막 1번 6번 다 선택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뭐 하나만 선택한다든지. 사람들 생각이 다르니까 제대로 수집이 안 되겠죠. 그지? 다음. 자, 병준 선생님은 잘생겼나요? 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기타. 자, 이것도 우리가 논하고 있을 가치가 없지, 그지? 그렇잖아. 그냥 밋밋하게 생겼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 왜 그렇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잘 없겠지만. 그래서, 이게 뭐지? 포괄성이 부족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나를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구 어딘가에 한 2명 정도는 있겠지. 그지? 포괄성 부족. 물론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상호 배타성이 부족하기도 하죠. 그죠? 이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서 빛이 나기도 하면서 아주 잘생겼다 생각할 수도 있고 보다 보니까 눈물 났을 수도 있잖아. 자, 박병준 선생님은 키가 크고 얼굴이 작습니까? 선택 잘해라. 그 기준이 차이도 있고, 그죠? 오케이.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죠? 객관적으로 뭔가 측정할 수 있는 딱 그런 게 없어. 그지? 다른 문제가 있어. 키도 크고 얼굴도 크면 어떡할 거야? 그지? 그지? 아니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지? 그냥 둘 중에 하나는 아니니까 아니요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 가지고도, 이것마저도 가지고 또 다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다들, 그럼 뭐, 어디에 선택해야 돼? 키만 크면 그래도 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 몰라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왜 생기냐면 질문지에 2가지 이상의 것을 묻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한 문항에 2개의 질문 금지이지. 이것도 그죠? 당신은 세계 금융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은행의 금융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지? 뭐에 대답하라는 뜻이야? 뭐에 대답하라는 의도 같아. 딱 봐도. 그지? 당신은 항상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고 학생들이 안위를 걱정하는 박병준 선생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몰라요. 장애 우리 반에 놓고 그러면 안 되지. 대단하십니다. 혹은 최악의 선생님이에요. 뭐 그냥 그래요. 뭐 관심 없어요. 뭐 이런 것들 했을 때 답정너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답정너. 답정너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특정한 어떤 편향을 유도하는 그런 어떤 응답, 질문지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 세계 금융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하잖아. 잘못하고 있다는 걸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잘못하고 있다라는 건 내가 알고는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죠? 대놓고 지금 못하고 있다 생각하라는 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질문지를 만드실 때에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질문지법의 장단점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장점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량의 자료 수집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점, 그지? 통계화, 일반화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지? 한 번에 그냥 질문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를 100명, 1000명 뿌려버리면 그만이잖아. 그지? 얼마나 효율적이냐? 효율성. 그리고 그죠? 질문지법은 그지? 익명성이 원칙적으로 보장이 된다라는 점. 그죠? 그래서 솔직한 응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질문지는 조금 왜곡된 상황에서 하는 질문지여서 그래. 뭐 그렇잖아. 뭐 학교 급식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앞에서 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맛있어요 이렇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질문지법들은 그냥 그지? 요즘은 특히 그지? 그냥 모바일 폰으로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지켜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 그치? 그렇잖아. 방금 전에 박병주 선생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했을 때, 익명으로 했을 때 진짜 솔직한 응답을 할 수가 있겠지. 그지? 못생겼다가 많이 나오겠지. 솔직한 응답을 한다라는 겁니다. 객관화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장점이 되겠어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 이제 익명성이 양날이 검인데, 그죠? 누가 지켜보고 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대충 하는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냥 다 싸그리 5번 찍어버리고 그냥 제출하는 친구들 없을까요? 있지, 그지? 그냥 몰아찍거나 뭐 5432 1234 5432 1234 제출 뭐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질문에 대한 심층적 응답이 어렵다라는 점은 너무 제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이제 차이 얘기하면서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죠? 심층적 응답이 어려워서 데이터가 왜곡될 수 있다. 그리고 문맹자 대상 자료 수집이 불가하다라는 점, 언어적 상호작용을 못한 사람이 아니라 문맹자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문맹자와 언어적 상호작용이 어려운 자는 구별해야 한다. 조심하시고. 빨리 끝나겠는걸? 이거 안 되는데. 실험법이에요. 실험법. 자, 독립변수의 처치에 의한 종속변수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는 자료 수집이라고 했기는 해요. 여기서 이제 얼추 봤을 때는 그냥 양적 연구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근데 좀 봐야 하실 부분들은 처치라는 부분, 그리고 변화 정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처치와 변화. 이 두 가지 어떤 단어 차이로 인해서 달라요. 처치를 한다라는 말은 어떤 집단에 대해서 독립 변수에 해당하는 것들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그 독립 변수를 처치하지 않는 집단들도 실험법에서는 존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질문지법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잖아. 그렇지? 질문지법 할 때는 그냥 당신은 뭐 몇 살이에요? 뭐 당신은 뭐 카톡 몇 개 하고 있어요? 당신은 엄마한테 사랑한다 몇 번 말했어요? 뭐 그렇게 하지. 처치를 하진 않잖아. 그렇지? 처치를 하진 않죠. 근데 실험법은 처치를 해요. 처치. 즉 인위적인 통제 강도가 높은 거죠. 지난 시간에 문제에서 봤었던 마니또 게임, 그게 이제 전형적인 실험법이죠. 그죠? 너네 마니또 게임 12번 해. 맞잖아. 인위적인 처치잖아. 하고 그로 인해서 종속 변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검증하잖아. 그렇지? 그 점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양적 연구와는 조금 구별되는 개념 정의가 되겠어요. 빠르지 않죠? 그런 실험법을 수행함에 있어서 실험 설계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 실험 설계를 성공적으로 했다.
즉 실험 설계를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뜻은 종속 변수의 변화가 정말 다른 변수들 제외하고 그 독립 변수의 처치 그 자체만에 의해서 발생했다라는 걸 적절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성공적인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B라는 어떤 변화를 수반하는 어떤 요인들이 A, C, D, E 이렇게 등등등등 있었겠지만 정말 이 A라고 하는 변수를 처치한 집단과 그죠? 처치한 집단과 처치하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 이 독립 변수 차이가 진짜 얘로만 인해서 나온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그걸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진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성공한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기 위해서는 3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험 설계에 있어서. 일단 그지? 첫 번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이거는 너무 이제 많이 얘기해서 내가 얘기를 하지 않겠어. 그지? 독립 변수 일종의 원인, 종속 변수는 일종의 결과 변수.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이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지 싶은데. 각각 어때? 독립 변수 혹은 변인 똑같은 말이야. 독립 변인을 처치한 집단과 그죠? 처치하지 않은 집단을 각각 우리는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뭐냐면 독립 변인을 처치하고 처치하지 않았다라는 그 변인 이외의 변인들은 철저히 픽스해야 돼요. 이해됐어? 이외의 변인들은 두 집단 모두 픽스를 하셔야 돼. 픽스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꾸 어저께 들었던 그 예시만 생각이 나는데 마니또를 할수록 응집력이 뛰어나다라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A 1반에서 4반은 마니또를 했고 5반에서 8반은 마니또를 안 했어.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은 최대한 균등해야 된다라는 어떤 원칙이 있는 거죠. 알고 봤더니 1반에서 4반은 학업 성취도가 좀 높은 친구들이 많이 몰려 있고 5반에서 8반은 학업 성취도가 낮은 친구들이 많이 몰려 있다. 라고 하면은 정말 그 마니또 게임에 의해서 얘들이 사이가 좋은 걸까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외의 변수들을 최대한 균등하게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취도도 1반에서 8반이 거의 다 균등하고 성비도 비슷하고 담임 선생님 성향도 비슷한 담임 선생님으로 최대한 다 배치되어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다로워. 그래서 실험법은 매우 까다로워.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있어. 사전 실험과 사후 실험도 있어야 된다. 여기서 사전 실험과 사후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진짜 그 실험을 시작하기 전과 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립변인 그죠? 실험 집단에게 독립변인을 처치하기 전 독립변인 처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니또 프로그램 하기 전에 8개 반한테 너네 사이 얼마나 좋니 하고 설문조사하고 마니또 12번 한 이후에 녹초가 된 상태로 한 번 더 똑같은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사전 사후 실험이야. 그를 통해서 사전 시험 대비 사후 실험의 값의 변화를 측정해야 이제 정말 독립 변인에 의해서 이게 수치가 변한 게 맞구나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니?
이거 어려워요? 괜찮아요? 재영이 멘탈 나간 표정인데 괜찮니? 아니야? 갔다 와, 화장실 갔다 와. 아니야? 이런 거야, 그지? 자, 이것도 실험을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청소년의 경우 게임을 많이 할수록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자, 딱 가설을 너희들 게임 하지 말라고 진짜 이 가설을 세운 건 아니고 세우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그건 뭐니? 독립변수. 게임을 하는 거지. 독립변수. 학업 성취도가 뭐다? 종속변수가 되겠지. 그래서 게임을 시키는 A 집단, 게임을 안 시키는 B 집단. 이렇게 그러니까 1반에서 4반은 담임쌤들이 자, 뭐 일과 끝나고 야자 따위 하지 말고 그렇죠. 아이북 가지고 롤이나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거야. 들어와 뭐 지금 청춘은 바로 지금 막 이러면서 막 게임 들어와 접속해 막 한 달 동안 뭐 그렇게 하는 거야. B 집단은 그런 거 없어. 짤 없어. 그냥 게임 하지 마. 아이북 다 압수.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실험 전과 실험 후를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근데 자 실험 후만 우리가 한번 보자. 실험 후 우리가 사전 실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실험 후를 봤을 때는 어때요? 게임을 안 한 친구들이 게임을 한 친구들에 비해서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왔지. 이대로 얘기하면 이 사후 실험 것만 갖고 얘기하면 이 가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기각됐지. 뭐야? 게임을 많이 할수록 학업 성취도가 아니지 잠깐만. A 집단이 게임을 시켜서 80점, B 집단이 게임을 안 시켜서 85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채택된 거죠. 그지? 채택된 거지. 아니지. 게임을 안 시킨 애들이 85점이 나왔고 게임을 시킨 애들이 80점이 나왔어. 그러니까 사전 실험 없다라고 가정을 한 거야 지금. 사전 실험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냥 요것만 봤을 때 이해됐니? 요것만 봤을 때 얘만 봤을 때 그냥 뭐 사전 실험 안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지? 채택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근데 알고 봤더니 물론 이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게 잘못됐어. A 집단과 B 집단 간의 너무 이질적이라는 점이 일단 이 실험의 실패 포인트이긴 했는데 제가 어쨌든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전 실험이 왜 중요한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B 집단은 원래 90점이었던 애들이 85점이 된 거고 A 집단은 원래 70점이었던 애들이 80점으로 오른 거야. 왜 웃어? 기침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마이너스 5의 결과값이 이제 변화값이 나온 거고 얘는 플러스 10의 결과값이 나온 거야. 이 사전 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가설이 기각되어 버렸죠. 그렇잖아. 게임을 할수록 오른다가 되어 버렸어. 가설이 채택 여부를 사전 실험과 사후 실험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을.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실험 설계라고 했을 때는 A 집단과 B 집단의 어떤 차이가 거의 없겠지만 오차가 아니라 거의 편차가 없겠지만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보여주려고 좀 극단적인 예를 가져온 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좀 사전 실험, 사후 실험에 대한 이해를 하더라고. 이해가 됐지? 그래요. 그런 얘기. 여기서 실험 집단은 A 집단, B 집단? 실험 집단 어디? A 집단, 통제 집단이 B 집단.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EBS에 항상 여기 나오던데 이거 것이구나. 그렇지? 방금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자, 우리가
조금 볼 필요, 수특을 보면은 29페이지에 있어요. 이 도표가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한 4년 연속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EBS에서.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있지, 그지?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이렇게 있는데 얘들이 일단은 변화를 확인해서 측정하는 것은 무슨 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적혀 있잖아. 종속변인이라고, 그지? 우리가 종속변인을 사전 사후 검사에서 각각 측정한다라는 것도 좀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 독립변인을 측정할 필요는 없다, 그지? 왜? 독립변인은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게 각각 줄 거냐 말 거냐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과값이야. 결과값이니까 종속변인만 측정을 하는 거지. 사전 사후 검사에서는. 그렇잖아. 방금 전에 A 집단한테 당신은 게임을 했습니까? 하면은 네 했어요 라고 하겠지. 뭐라고 해서 왜요? 하면 네가 하라 했잖아.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 굳이 측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실험 처치를 했다, 실험 처치를 하지 않았다 라는 걸 통해서 이 양자 간의 변화를 측정하고 이 양자 간의 변화, 측정한 변화들 간의 차이를 봄으로써 기각,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Got it? 그러한 실험법의 장단점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지. 인위적 통제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지? 객관적인 연구가 무엇보다도 잘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인과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인 파악을 할 수 있는 정확하고 정밀한 연구를 한다 라고 장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뭐 객관적인 거지. 근데 단점이 있다면 너무 이제 통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현실과 다르다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현실 왜곡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관찰자 효과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실험을 하고 있다는 그 인지와 사실만으로도 뭔가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실험법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부분들은 윤리 문제 같은 것들이죠. 실제 너네들이 방금 내가 제시한 거 연구 참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있잖아. 그 게임 시키면 성취도 올라간다. 그 성취도 내려간다. 그거 있잖아. 일반에서 4반 친구들한테는 막 뭐 게임 시키고 아닌 반들한테는 안 시키고 그랬을 때 뭐 다른 반들이야 원래 평소대로 하던 대로 하나 보다 이럴 텐데 일반에서 4반 애들이 그거 가지고 수능 조져서 오면은 나 욕할 거 아니야. 그지? 내가 애들 인생 패린 게 되잖아.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실험법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연구 같은 것들은 정말 이제 어쨌든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람들의 어떤 그 실제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시간이 애매하게 남는다니까 하려면 여기까지 할까?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아닌 게 갑자기 질문이 생겼어. 어떤 질문이? 말하세요. 일단 여기까지 영상 녹화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요. 안녕.